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망 원인까지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얘기입니다. 김 의장은 5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 씨가 사망하자 CCTV에서 열심히 일한 기록은 남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첫 소식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물류창고에서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끌차를 끕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다 수거함 앞에서 힘이 붙이는 듯 벽에 기대기도 합니다. 5년 전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생전 모습입니다. 당시 한국 법인 대표였던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이 장 씨의 과로사 사실을 은폐한 것을 지시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며 공분을 샀습니다. 노동자들과 유족들을 탄압하는 이유가 쿠팡의 모든 수수께끼가 틀렸습니다. 이 야만의 정점에는 김범석 의장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장 씨를 미련한 노동자로 둔갑시키려 한 쿠팡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처음 사망하고 나서는 쿠팡은 전혀 저희에게 연락을 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에게는 자료도 주지 않고. 유족과 택배노조 측은 김범석 의장과 쿠팡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를 증거인멸교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김범석이 나와서 덕준이에게 진짜 진심 어린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될 거고.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쿠팡에 대한 실망은 분노로 번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쿠팡 탈퇴, 탈팡이 이어지며 하루 이용자는 1,40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유승우 기자입니다.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488만 명. 쿠팡의 일일 이용자 수가 1,40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추석 연휴 기간과 지난 10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실제로 이번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대응에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탈퇴 인증 등 집단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그냥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탈퇴 운동을 벌여야겠다. 소비자뿐 아니라 쿠팡 입점 업체들도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거래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를 활용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면서 영업 질서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선수의 전략을 미리 다 보고 경기를 한다면 어느 선수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내외 집단 소송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탈팡 흐름이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분노한 피해자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 때마다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회원수 대비 1%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K텔레콤, 롯데카드, KT, 쿠팡까지 올 한 해 내내 이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나오자 피해자들은 단체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출이 됐습니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진솔되게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여서 했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실제 소송에 나선 피해자 수는 전체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집계한 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인원을 살펴보니 쿠팡 피해자 약 30만 명, SKT 피해자 10만 명이 소송에 나서 소송 참여율이 각각 0.8%, 0.4%에 불과했습니다. 수천만 명에 이르는 전체 피해자의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소송을 하는데 참여하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서 못한다고. 최대 3만 원 정도 드는 소송 비용을 내는 대신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10만 원 정도인 점도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피해자 소송 참여가 적은 만큼 재판에서 이겨도 기업들의 배상 부담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에서
절대로 보상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었으면 몇 천억, 한국에서는 조금만 버티면 한 200~300억에 끝나니까. 일부만 승소해도 전체 피해자가 배상받는 집단소송 도입 주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고 기업의 확실한 책임을. 최근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로 집단소송 인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법안이 국회에 묶인 상황에서 개인들의 소송 참여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하지만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번에 국내 최대 규모의 카드사 신한카드입니다. 가맹점주, 그러니까 자영업자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공지가 떠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 19만 2천 곳의 대표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고 알리는 겁니다. 신한카드 전국 가맹점은 199만 곳, 가맹점주 약 10%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피해 대상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새로 가맹한 점주들. 18만 2천 건은 휴대전화 번호만 유출됐지만 나머지 1만 건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함께 넘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전산망 해킹이 아닌 내부 영업점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드사 지점 5곳의 직원 12명이 사업자 카드 등의 영업을 위해 점주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겁니다. 신한카드는 이번 조사가 2022년 이후 신규 가맹점주에 한정된 만큼 그 이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에 가담한 12명의 직원 모두 현재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고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적정한 조치를 하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신한카드는 내부 직원의 일탈이긴 하지만 실적 중심의 내부 평가 방식이 직원들을 압박한 건 아닌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첫 상업 우주 발사체 한빛나노가 발사 직후 30초 만에 기체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재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4, 3, 2, 1. 한빛이라는 한글 이름이 적힌 로켓이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30초 뒤 중계 화면에서 거대한 화염이 포착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발사체 한빛나노가 기체 이상으로 지상에 떨어진 겁니다. 인근 해변가 민가에서도 로켓이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한빛나노를 개발한 민간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는 비행 중 기체 이상이 감지돼 발사 임무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설정된 안전구역으로 떨어져 외부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빛나노는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달리 민간 기업이 자력으로 발사체를 개발하고 운용합니다. 고객의 위성을 고도 300km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것이 목표로 국내 최초로 우주 수송 서비스에 나설 거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민간이 시도하는 첫 궤도 발사이기도 하고 자국에서 발사체를 만들어서 해외로 운송을 해서 발사하는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김수종 대표는 주주 서한을 통해 발사 임무 종료 경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재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동안 진행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결국 통과됐습니다. 먼저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고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합니다.
이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7시간 12분. 장동혁 대표는 밤을 꼬박 새우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내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법 취지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될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이 법에 대해 제2요구권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필리버스터가 장시간 이어지자 민주당이 찬성 토론 기회를 달라고 항의하며 한때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뭐 기록 세우려고 찬반 토론을 해야지. 무슨 필리버스터가 입법 마음이 싫어서 왜? 정말 죄지 시키세요. 국민의 당대표 너무 잘하지. 장 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와서도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그 위헌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입니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투혼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 분골쇄신입니다.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이후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내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2심부터는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법조계에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영빈 기자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엔 각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가 설치됩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맡게 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부터 전담 재판부가 진행합니다. 내년 2월 선고가 예상되는 내란 혐의 1심 재판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게 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이 다음 달 16일 선고를 앞둬 이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 먼저 배당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등 법원 밖의 인사에게 전담 판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2차례 수정 끝에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습니다. 법원의 자율성을 존중해 위헌 소지를 줄였다는 평가 속 무작위 배당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수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러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연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수부 이전이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 장관 빈자리도 부산에서 구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사퇴하자 부산 발전에 동력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해수부 개청식에도 참석해 해수부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업무 보고 때도 칭찬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해수부는 그 와중에도 업무 준비를 워낙 잘하고 업무 수행도 잘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해수부를 수차례 칭찬한 이 대통령의 태도는 장관 공석에도 업무가 흔들림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릴 수 있는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소에 철침 등을 박아 훼손한 혐의로 7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애군을 막아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묘소에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낮 12시 40분쯤 누군가 묘지를 훼손했다는 관리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더니 묘지에는 30cm 길이의 철침 여러 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세세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하기도 좀 그렇고 해운 정보라든지 모든 거는 정확한 게 아니고. 또 묘지 인근에는 70대 남성 2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들을 재불손괴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주변에 다 그대로 있었던 거로. 걔는 민수가 됐고 한 분은 체포로 되는 거였거든요. 공원묘지 안에서 붙잡힌 70대 남성 2명은 인근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을 좋게 해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다른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세종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조상묘에 흉기가 묻히는 등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불거진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관련 폭로를 한 전 매니저들이 횡령과 공갈을 했다며 맞고 소도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지난 19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지 2주 만입니다. 조사는 6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박 씨의 소속사는 전 매니저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소한 내용이 공갈 미수 업무상 횡령이다 보니까 제출할 자료 제출하고 조사에 임하지 않았나. 개인 법인을 만든 전 매니저가 에이전시 비용 명목의 자금 일부를 이곳으로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박나래 씨가 고소한 2명의 전 매니저들도 주말 사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경찰서가 맡은 의료법 위반, 이른바 주사이모와 관련한 사건은 아직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모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창밖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니 창문은 바닥에서 불과 80cm 높이 성인 허리에도 못 미치는 곳에 설치돼 있었는데요. 사고를 막을 안전시설도 규정도 없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입니다. 지난 7월 이곳 8층 객실에서 20대 남성이 창밖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학 선배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셋이서 한 방에 잤는데 다른 2명이 잠든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화장실 간다고 그러게 했는 건지 술이 많이 됐다 하더라고요. 실종인 거 앞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당시 경찰은 창문이 너무 낮게 달린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게 또 열려있다고 생각 못하고 순간 이렇게 일어서다 중심을 잃으면 떨어질 수 있는 높이고 구조더라고요. 취재진이 사고가 난 호텔에 가봤습니다. 이곳은 같은 호텔의 다른 객실입니다. 창문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고작 81cm로 성인 남성이 섰을 때 바지 주머니 밑단 높이입니다. 창틀에 걸터 앉거나 술에 취해 비틀대다 중심을 잃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추락을 막을 안전시설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3층 이상의 주택은 바닥에서 창틀까지 높이가 110cm 미만이면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바닥에서 높이 120cm 이하로 창문을 달 때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작 숙박업소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 건물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죠. 추락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난간을 의무적으로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 위해선 숙박시설 창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위조 신분증과 자격증을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몇만 원에 손쉽게 구할 수 있던 가짜 신분증은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에 쓰였습니다. 보도에 심동욱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케이스를 꺼내고 포장지를 찢자 숨겨져 있던 카드가 나옵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신분증입니다. 이렇게 가짜 신분증을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SNS 광고를 통해 합법 체류나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노렸습니다. 사들인 외국인 72명도 검거됐는데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위조 신분증과 안전교육 이수증을 이용하여 건설 현장에 취업함으로써 노동자 추락사고 등 후진국형 산업 재해의 원인이 되고 7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각종 신분증과 자격증을 제작할 수 있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국제 택배를 통해 일주일이면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자격증은 여전히 손쉽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SNS를 통해 위조 신분증과 자격증 제작을 요청해봤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계정에 연락하자 5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건 단 3시간. 돈만 내면 하루 만에 위조 신분증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개를 사면 할인이 된다며 흥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라이센스에 대한 진위 여부인데 이런 부분은 검증을 거쳐야죠. 발행 기관 측에다 직접 연락을 한다든가 이래서 신분증에 대한 진위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본다 그러면 경찰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공급한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관련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됐던 사건 사고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추적 주진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 기자, 먼저 최근 SNS에서 돌고 있는 영상이 논란이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보시면 일단 사람이 넘어져 있고 옆에서 누가 밀치는 듯한데 경찰인가요? 네, 사실 좀 경찰 팔로 보이는데요. 지금 SNS에서는 이렇게 경찰 출동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상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예. 녹화 중이라는 표시도 있고요. 날짜까지 있어서 마치 경찰의 바디캠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이 담배를 피면 안 되지. 얼른 꺼. 지금 바디캠에 다 찍혀서 증거로 남아. 지금 몰카 찍었어요? 미쳤네. 아니 경찰이 몰카 찍고 다니? 변태 진짜. 길을 점유하고 방송하시면 안 됩니다. 멈추세요. 이거나 먹고 꺼지세요. 한 번 더 먹어라. 경찰의 제한 모습이 담긴 영상에는 경찰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담배 피는 학생 영상에는 말세라는 등 다양한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모두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얼핏 보면 진짜 같은데요. 최근에 이게 AI 영상인지 진짜인지 헷갈리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AI 영상이면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영상도 AI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댓글란에 들어가서 맨 위에 있는 설명 글에 들어가서 더보기를 눌러야만 AI라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영상의 어색한 부분을 눈치챈 사람들은 표시 좀 해달라, AI 영상이 맞냐, AI에 속지 말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짜 AI 영상에 가장 곤란한 건 역시 경찰이겠습니다. 경찰 업무가 희화화되거나 실제로 과잉 진압을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결국 해당 채널에 대해 내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동거하던 연인을 살해하고 살충제와 락스를 뿌리면서 3년 반 동안 이 시신을 숨긴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충격적인데 법원 판결문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먼저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해자는 일본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귄 여성에게 상당히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이 여성이 한국에 들어오자 여권을 빼앗고 억지로 동거를 강요했습니다. 또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도 못하도록 핸드폰이나 계좌도 못 만들게 했고요.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싸움 도중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게 됐는데요. 예. 시신을 은폐한 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시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시신에 락스를 뿌리고 구더기가 생기면 살충제를 뿌리면서 집에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해자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서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건물 관리인은 방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결과 범행 3년 6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결국 남성에게는 징역 27년과 출소 15년이라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네, 앞으로 커피 살 때 일회용 컵값도 받겠다는 주무부처 장관 발언에 소비자들이 강력 반발했었죠. 정부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커피값은 그대로 두고 영수증에 컵값만 별도로 표기하겠다는 건데 플라스틱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주 정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값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가격은 정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가 이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이른바 페널티를 줘서 텀블러 등 다회 용기를 사용하게끔 유도한다는 건데 소비자들에겐 커피값을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반발이 이어졌고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한 정부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커피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컵값을 커피값에 내재하기로 했습니다. 영수증에 일회용 컵 비용이 기재되는 방식입니다. 일회용 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면 소비자는 일회용 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던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이번에는 카페 사장님들이 반발합니다.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데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이 늘수록 세척 등 일이 많아져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쁜 시간대에 인력 한 명은 더 무조건 필요하다고 텀블러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다이용기로 세척도 해드려야. 정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큰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얼굴 사진을 찍어 안면 인증까지 거쳐야 합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시민들 사이에선 얼굴 정보까지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걱정부터 나옵니다. 과연 범죄 예방 효과는 있을까요?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신규 개통을 하려고 하자 얼굴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안면 인식을 처음 시행하는 날이라 지금 진행할게요. 지금까지는 신분증만 보여주면 됐지만 이제 얼굴 사진을 찍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 겁니다. 이거 안면하는 것도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그거 생각을 안 해서 오다 보니까. 정부는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에는 전면 도입할 방침입니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생체 정보가 어디까지 저장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우려도 있습니다. 생체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만큼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거를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저희가 또 말씀드려야 되고. 해마다 늘어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발전해가지고 사람의 이미지를 구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융권과 유사한 보안 절차로 본인 확인 뒤 얼굴 정보는 즉시 폐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최근 난임 치료로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과학적 치료라는 점에 방점을 찍자 논란이 거셉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30대 중반 하모 씨는 2년째 임신을 시도 중인데 소식이 없습니다. 시험관 시술이 부담스러워 한의원을 찾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준비하는 것들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살도 찌고 이런 모습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한의원을 더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한방 난임 치료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정부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들어가는 난임 치료와 달리 한방 난임 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 예산이 적어 연초에 대부분 마감합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제안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사이에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의사협회는 한약재의 독성으로 인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유산율은 3배, 출산 실패율은 8배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한의사들은 수천 년 동안 입증한 치료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의협이 내놓은 자료의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반발합니다.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우선은 근거가 없는 폄훼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만든 표준 지침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 비과학적이라는 정 장관 발언은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방 치료를 택하는 난임 부부의 불안감을 없애고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 명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권력의 기생에 사익을 추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 인정하시나요? 특검은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며 금품을 몰수하고 2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했고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전 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 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구형 전에는 전 씨 범행의 핵심 관계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결국 출석한 김 여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 내부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통일교의 100억 원대 행사비 중 일부가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회계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에서 핵심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조모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씨를 상대로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헌금 관련 자금 집행 관련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건 통일교가 진행했던 대규모 행사들입니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행사를 정치권 로비를 규명할 핵심 단서로 보고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통일교 행사 관련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형 통일교 행사는 자금 규모가 몇십억 단위를 넘는다며
행사 진행 과정에서 집행기관 비용 처리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가 행사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횡령이 있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아보니 몰랐던 내용도 있다며 횡령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전 재정국장 이모 씨가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교비를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전직 임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기술을 손으로 베껴서 유출해가는 등의 범행은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는데 기술 유출로 인한 추정 피해액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중국 유일 D램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 메모리로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빼낸 뒤 중국 현지에서 대량 생산까지 해낸 범행이 검찰 수사망에 걸린 겁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설립 직후 삼성전자 부장 출신을 개발실장으로 영입했고 전직 연구원을 데려오며 반도체 공정 관련 핵심 기술을 손으로 베껴 쓴 걸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 포함된 2기 개발팀은 앞서 빼돌린 정보를 통해 공정을 현지화했고 7년 만에 최첨단 D램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에서 최초, 전 세계 4번째였습니다.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불법 유출한 범행은 물론 유출된 기술을 부정 사용하여 중국 현지에서 최종 양산에까지 나아간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액 감소 등에 비춰볼 때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5명과 창신메모리 직원까지 모두 10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돌려받을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50만 명에 달합니다. K컬처 열풍으로 역대 최고 수치인데 계산해보면 1.68초당 1명씩 우리나라를 방문한 셈입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입국장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축하와 함께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받습니다. 외래 관광객으로 올해 1,850만 번째 입국한 싱가포르인 살메인 리 씨. 2019년 1,750만 명을 뛰어넘어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 달성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And apart from the food, I love variety shows. I love K-dramas. The first place I will visit today is the K-pop Demon Hunters pop-up store. 올해 외래 관광객은 1,8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68초마다 한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겁니다. 이번 최다 기록의 1등 공신은 K컬처. 캐대현이 한국 관광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수치 면에서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관광의 질적인 전환에도 영향.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도 불을 지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에 따르면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중국인 방문객은 1년 전보다 90% 급증했고 매출은 40% 뛰었습니다. 프로야구와 패션 등 즐길 거리가 다양해지면서 관광객 국적도 미주와 중동,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됐습니다. I bought some clothes. Like I didn't have a plan to buy this stuff in Korea. A lot of good brands. You know, I like this kind of clothes. You know, like the quality is different than other countries. 지역 관광도 활기를 띠며 부산은 사상 처음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1억 2천만 명을 유치한 프랑스나 3,600만 명을 기록한 일본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정부는 내년 2천만 명, 2030년엔 3천만 명을 유치해 격차를 좁혀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외식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환율이 오르면서 덩달아 물가도 크게 올라
케이크와 소고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장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과자점을 운영하는 마연아 씨. 크리스마스 때마다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팔고 있는데 올해는 가격을 정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작년보다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값이 체감상 10%는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5만 2천 원대 정도에 설정을 해야 적정하다 생각을 했는데 소비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4만 8천 원에 실제로 지난달 빵값은 1년 전보다 6.5% 뛰었고 케이크 가격도 5.9% 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스테이크 등 소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대형마트를 찾은 사람들도 고민입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그나마 싸지만 가격이 올라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이랑 연말이라 좀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많이 올랐네요. 호주산보다 미국산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올해 초 100g당 4,200원대였던 미국산 냉장갈비살 평균 가격은 이달 중순 4,9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4,700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미국 등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가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대건전성이나 이런 쪽에서의 우려보다는 그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 전반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려를.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3.5원 오른 1,483.6원의 주간 거래를 마감해 연 고점인 1,484.1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고급 리조트 단지를 연상케 하는 이곳은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의 모습입니다. 북한이 고급 호텔 5곳의 준공식을 잇따라 열며 외화벌이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나타난 딸 김주애, 또 한 번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백두산 기슭 위로 대규모 호텔 단지들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삼지연 관광단지 내 호텔 5곳의 준공식 모습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둘러본 호텔엔 화려한 외관은 물론 넓은 침대와 벽걸이 TV가 설치된 침실, 깔끔한 욕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연회장과 사우나, 노천 수영장 등 대규모 편의시설을 갖췄고 국제행사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듯 취재시설도 엿보입니다. 삼지연시는 지난 2013년 주거와 관광, 공업도시 정비를 시작한 이래 김 위원장이 12차례 방문했을 정도로 관심을 보인 지역입니다. 삼지연시를 나라의 관광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문명 도시로 더욱 훌륭하게 개변시켜 나가실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대규모 호텔만큼이나 눈길을 끈 건 김 위원장과 함께 1호차를 타고 이틀 만에 민생 현장에 다시 등장한 김주애입니다. 털이 달린 가죽 코트를 입은 주애는 김 위원장과 손깍지를 끼고 걷거나 어깨에 스스럼 없이 손을 올리는 등 다정한 부녀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현성월 노동당 부부장 등이 주애를 깍듯하게 의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애는 이번 달에만 3차례 아버지의 지방 일정에 동행하는 등 왕성한 공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진해온 다수의 건설 사업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유산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주애의 대중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반면 부인 리설주 여사는 준공식엔 참석했지만 화면에 거의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러시아군 장성이 차량 폭탄 테러로 숨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한여의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흰색 차량이 처참히 부서지고 검게 그을렸습니다. 차량 내부와 주변은 파편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차량 밑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하며 러시아군 고위급 장성이 숨졌습니다. 사망한 장성은 파닐 사르바로프,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훈련국장으로 러시아군의 전투태세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우크라이나 정보국을 지목했습니다.
Следствием отрабатыв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версии убийства. Одной из них является версия, связанная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еступлений украинскими спецслужбами. 1년 사이 러시아군 장성이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는 앞선 두 사건에 대해선 직접 벌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력에서 우세한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을 감행하는 건데 러시아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더구나 러시아가 이번 폭탄 테러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선 만큼 크리스마스에도 포성은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대형 함정을 포함한 미 해군의 차세대 함대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황금 함대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함께할 파트너로 우리 기업 한화를 지목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무기를 쏘는 함선 그림 옆에 트럼프급이란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낡고 오래된 미국 함정을 재편해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며 밝힌 첫 트럼프급 전함의 예상도입니다. Battleships, these are bigger. They'll be 100 times the force, the power, and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ese ships. These have been under. 최고 배수량 4만 톤에 달하는 트럼프급 전함에는 순항 미사일과 레일건, 지향성 레이저 등의 첨단 무기가 탑재됩니다. 우선 전함 2척을 건조한 뒤 25척까지 늘리고 항공모함도 3척, 잠수함도 최대 15척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함을 보호할 신규 호위함도 도입하는데 여기엔 우리 기업 한화가 참여합니다. Hanwha, good company, recently agreed to invest $5 billion in Philadelphia Naval Shipyard. We're opening up the.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한화와 협력한다는 설명입니다. 날로 커지는 중국의 해군력을 빠르게 견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건조가 본격화되면 한미가 올해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가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선박 건조를 위한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미국에서의 건조에 방점을 두고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예, 국민 예능이죠. 국가대표 가수를 선발하는 현역가왕이 오늘 세 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정상급 현역 여성 가수 29명이 경력과 장르를 내려놓고 오직 실력으로 치열하게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1대 현역가왕 전유진, 2대 현역가왕 박서진. 나이와 경력, 장르를 떠나 현역 가수들이 계급장을 떼고 노래 대결을 벌이는 최고의 서바이벌 예능 현역가왕이 3대 가왕을 찾습니다. 시즌1과 시즌2에서 각각 최고 시청률 18.4%, 15.1%를 기록하며 화요일 국민 예능으로 자리 잡은 현역가왕의 이번 시즌의 부제는 프로들의 정글. 트로트 한정이 아닌 발라드, 성악, 뮤지컬, 댄스, 아이돌 그룹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뮤지컬 여왕 배다혜와 차지연부터 베이비복스 간미연, EXID 출신 솔지,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 멤버 스테파니가 국가대표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트로트 라인업은 더 화려합니다. 정미애와 홍자, 홍지윤, 전통 트로트 강자 금잔디와 소유미, 10대 빈예서, 아카야마 사키 등 보컬과 무대에 자신 있는 현역들이 총 출동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면서 장르가 넓어졌습니다. 대중음악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맞대결을 벌이는 국가대표 컨셉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대폭 바뀐 선발 기준이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더합니다. 자체 평가가 사라지고 활동 연차 도합 400년에 달하는 마녀 심사단이 선후배 없이 냉정한 평가를 하는데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0점을 받은 참가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등장한 3명의 마스크걸과 모든 출연자들의 경계 대상이 된 깜짝 출연자까지 가왕 트로피를 향한 치열한 경쟁과 감동,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할 무대는 잠시 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매경 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신한은행이 후원하는 제1회 신한은행 세계 기선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우승 상금 4억 원으로 연간 세계 대회 중 가장 많은 상금을 자랑하는 이번 기선전에는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구단 등 세계 정상급 프로 기사들이 총출동합니다. MBN 1229 여객기 사고 취재팀이 BJC 방송기자클럽이 주관하는 2025년 올해의 방송기자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MBN 정치훈, 이혁근, 김민수, 전민석, 강세현, 이승훈, 노하린, 김영호, 최양규 기자는 여객기 참사를 다각적으로 현장 취재해 참사 원인 규명과 사고 조사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소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에 최고 5cm, 강원 중북부에는 2에서 7cm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성탄 이브인 내일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 텐데요. 하지만 성탄절 당일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7도에 머물겠고요. 금요일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부터 하늘이 개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9도, 부산은 13도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성탄절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셨습니다.